집은 있는데 돈이 없다. 이 말은 통계 속 문장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하루를 지배하는 현실입니다. 한국의 많은 노인들은 평생을 일해 집 한 채는 마련했지만 정작 노후에 가장 필요한 현금은 손에 쥐고 있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자가주택에 살고 있으니 안정적이고 여유로워 보이지만 문을 닫고 들어가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전기장판 하나로 겨울을 버티고 병원에 가야 할 날을 미루며 통장 잔고를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하는 삶. 이것이 바로 집은 있지만 돈이 없는 노년의 일상입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에 사는 김정호 어르신의 이야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 어르신은 30년 넘게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며 두 자녀를 키웠고 퇴직 후에는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남겼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래도 집은 있으니 걱정 없겠다고 말하지만 그의 한 달 수입은 국민연금이 전부입니다. 관리비와 공과금을 내고 나면 남는 돈은 20만 원 남짓, 식비와 교통비를 계산하면 사실상 여유는 없습니다. 어느 날 무릎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지만 검사와 치료를 권유받고도 그는 다음에 오겠다는 말만 남기고 돌아왔습니다. 치료비가 부담됐기 때문입니다. 집은 분명 있지만 그 집이 그의 건강을 지켜주지는 못했습니다. 김 어르신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돈보다도 마음입니다. 자식들에게 말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지만 그는 쉽게 입을 열지 못합니다. 자식들도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집도 있는데 왜? 라는 말을 들을까 두렵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가난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껴 쓰면 괜찮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매달 반복되는 불안과 체념이 담겨 있습니다. 지방 소도시에 사는 박순자 어르신의 경우는 또 다른 현실을 보여줍니다. 박 어르신은 남편과 함께 작은 단독주택을 지어 평생을 살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집에는 혼자 남았습니다. 집은 오래되어 수리할 곳이 많지만 수리비를 감당할 수 없어 방치된 채로 살아갑니다. 비가 오면 지붕에서 물이 새고 겨울이면 우풍이 심합니다. 그래도 이 집은 박 어르신에게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이들을 키우며 웃고 울었던 삶의 터전입니다. 팔아서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주변의 조언은 그녀에게 너무 가혹한 말처럼 느껴집니다. 집은 자산이기 이전의 기억이고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은 생활비를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박 어르신의 수입은 기초연금과 소액의 농지 임대료가 전부입니다. 병원비가 필요할 때면 그녀는 가장 먼저 집을 떠올립니다. 이 집만 아니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집이 있다는 이유로 일부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집은 분명 자산이지만 그녀의 삶에서는 오히려 발목을 잡는 조건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수도권 신도시에 사는 이명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비교적 최근까지 자영업을 했고 장사가 잘 되던 시절에는 노후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던 시기였기 때문에 집이 있으니 괜찮다는 생각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장사를 접고 나니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매달 들어오던 수입이 끊기자 생활비는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저축으로 버텼지만 시간이 지나며 통장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집은 있지만 그 집에서 현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명자 어르신은 한때 집을 담보로 대출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조건은 좋지 않았고 이자 부담이 두려워 결국 포기했습니다. 집을 팔아 작은 곳으로 옮기는 방법도 생각했지만 그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오랜 이웃들과의 관계, 익숙한 동네를 떠난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집을 지키는 선택을 했고 대신 생활의 많은 부분을 포기했습니다.
외식은 사라졌고 문화생활은 꿈이 되었습니다. 삶은 점점 집 안으로만 좁혀졌습니다. 이처럼 집은 있지만 돈이 없는 노년의 공통점은 선택지가 좁다는 데 있습니다. 집을 팔 수도 담보로 활용하기도, 그렇다고 그대로 두고 여유롭게 살 수도 없는 상황. 결국 가장 쉬운 선택은 자신의 삶의 질을 낮추는 것입니다. 먹는 것을 줄이고, 아픈 것을 참고, 사람 만나는 것을 피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고립이 시작됩니다.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외로움은 깊어지고 우울감은 커집니다. 특히 여성 노인의 경우 이 문제가 더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오랜 기간 경제활동에서 배제되었거나 남편의 소득에 의존해 살았던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는 연금이 충분하지 않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집은 남아있지만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현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 노인들은 더 조용히, 더 깊이 가난을 도움을 요청하는 대신 참고 견디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준비 부족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집 마련을 최고의 목표로 삼아왔고, 그것이 곧 안정된 노후를 의미한다고 믿어왔습니다. 연금 제도는 늦게 정착되었고, 충분한 교육과 정보 제공도 부족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집에 모든 자산을 묶어둔 채 노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집값 상승은 종이 위의 숫자일 뿐, 실제 생활에서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현실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지금의 중장년층 역시 집을 중심으로 자산을 형성해왔고, 현금 흐름에 대한 준비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노년층의 모습은 미래의 우리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첫째, 집이라는 자산을 보유의 개념이 아니라 활용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집을 지키면서도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 노년층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이 열려야 합니다. 둘째, 복지제도의 기준 역시 현실을 반영해야 합니다.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세심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식의 변화입니다. 집이 있다고 해서 가난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도움을 받는 것이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노후는 성공과 실패를 평가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동안의 삶을 존중받고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집은 삶의 터전이지만 그 집 안에서 불안과 걱정으로 하루를 보내야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안정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집 한 채로 노후가 해결된다는 믿음은 과연 옳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노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말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면 집은 있는데 돈이 없는 노년의 현실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우리가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세요.